자, 파트 3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3를 보시기 위해서 부교재 몇 페이지를 좀 잠깐 보시냐면 우리가 4페이지부터요. 4페이지부터 Employee Achievement Awards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직장인들과 관련한 그런 이제 항목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Compensation Expense와 관련해서 우리가 23페이지,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4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규 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재수당, 보너스, 상여금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24페이지의 상단에 사업장 내 식사 제공, 그거는 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죠, 직원에게. 그래서 직원의 어떤 인플로이들의 어디셔널한 taxable income 얘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호텔 운영하는 인플로이어가 컨비니언스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호텔 식당에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면 과세 안 되겠죠? 인플로이의 어디셔널한 taxable income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인플로이어가 스탠다드 마일리지보다도 더 많은 차량 유지비를 어떤 특정 직원한테 줬는데 그 특정 직원이 럭셔리 카를 타고 다녀요.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반 차량 유지비보다 더 많은 차량 유지비가 나왔다면 그 부분은 어디셔널한 taxable income에 포함이 돼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교재와 관련해서도 앞에 fringe benefit, employee benefit programs에서 주교재 36페이지에 그 할러데이 기프트 부분 있었잖아요. 이제 할러데이 기프트 요거 파트 3였죠? 할러데이 기프트로서 로우 밸류 그 파트 3 별표고요. 저 밑에 sales of similar property 그 금액으로 그 거래 가격으로 F&B 대체할 수 있더라. 그런데 그 할러데이 기프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로우 F&B에 크리스마스 햄이나 터키 이런 걸 주면은 이제 과세가 안 되는데 할러데이 기프트로 현금을 줬다면, 그러니까 현금을 받아갈 수도 있어. 크리스마스 햄 대신에 또 터키 대신에 현금을 받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현금을 받아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인플로이의 폼 W2에 인클루전 시켜야 합니다. 그 경우는 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뭐와 관련한 얘기를 또 봐봐야 되냐면 64페이지요. 64페이지. 아까 그 말씀 잘못 들었네. 그 할러데이 기프트로 캐시를 인플로이에게 지급했는데, 그렇죠? 인플로이의 폼 W2에 인클루전 한번 시켰으면 추가로 더 소득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문제가 인플로이의 어디셔널한 taxable income, 이 직원의 추가되는 어떤 과세 대상 소득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호텔 운영자가 호텔 이 인플로이어가 직원들에게 호텔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이 사용자 쪽의 컨비니언스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제공했다면 그건 과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할러데이 기프트로 캐시를 현금을 주긴 줬는데 W2에 본인의 급여소득에, 직원의 급여소득에 그걸 일단 포함시켰어요. 인클루전 시켰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시 또 어디셔널한 taxable한 compensation income으로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어디셔널한 taxable income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럭셔리 카, 그거 주의하세요. 럭셔리 카 타고 다녀서 직원한테
어떤 연방 기준율보다 페더럴 스탠다드 레이트보다 더 많은 차량 유지비를 지급했다면 그 경우는 어디셔널한 텍서블 인컴으로 이 레귤라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 유지비 부분 그 부분이 과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계조 64페이지에서 우리가 IRD라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Income in respect of distance. 이것도 별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망자 거 디스턴트의 파이널 인컴 텍스 리턴을 파일링을 했어요. 즉 파이널라이즈 시켰어요. 제출해버렸어. 근데 사망한 이후에 이 디스턴트의 이 인컴을 사망한 후에 received를 했대요. 물론 이제 이스테이트가 receipt-하거나 그다음에 에어가 그걸 받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베네피셔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올바른 신고 방법이 뭘까요? 이게 IRD니까 베네피셔리의 리턴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디스턴트에 뭐 예를 들어서 인컴 텍스 리턴을 다시 제출한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미 사망 이건 후소득이기 때문에 사망자 거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유를 디스턴트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된다. 리포트 안 해도 된다. 해야 되죠. 사망한 이후 IRD도 끝까지 베네피셔리나 이스테이트가 소득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보셨던 기부금 공제가 56페이지요. 부교재 56페이지.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걸쳐서 그 보관해야 될 증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빙. 특히 이제 57페이지에 500불 초과 시 written records 거기에다가 8283 뭐 이런 거 받아놔야 된다. 그거. 그리고 250불 미만인 경우에 우리 56페이지요. 56페이지에 less than $250 250불 미만의 경우에 cancel check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cancel check 지불 필수표. 그런데 250불 이상 뭐 내지는 뭐 500불 초과 뭐 이 경우에는 cancel check 갖고는 안 되죠. cancel check 가지고는 안 돼요. return records 뭐 꼭 받아놔야 돼요. return acknowledgement 같은 거.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또 중간중간에 더 보셔야 될 얘기들은 추가로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주교재의 저 뒷부분 가볼게요. 자, 뒷부분에 제 6절 481페이지 혹은 6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479페이지가 될까요? 제 6절 Income Tax Return Preparers. 그래서 procedural aspects of preparing returns에서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절차상 측면 얘기예요. 그래서 return preparer 신고서를 대행하는 자는 may in good faith 선의로 may rely 믿으면 돼요. 신뢰하면 됩니다. without verification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rely upon 신뢰하면 돼요. information을 신뢰하면 돼. 그 information을 furnished by the taxpayer 납세자가 제공해준 자료고요. 신고 자료. 그리고 and is not required to audit 그래서 요구되지 않는다. 감사라는 표현이고요. audit 이거는 회계감사예요. 그 다음에 examine 이것도 회계감사 얘기예요. 회계감사도 이 기존 역사적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어딧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목적의 어떤 이 자세하게 뜯어보는 감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audit, examination 다 감사라고 보시고요. 리뷰는 검토입니다. 검토 조금 이제 수준이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거 안 보여요 정도로 보는 업무예요. 그래서 리뷰, 북스는 회계 장부고요. 레코드는 회계 기록, 그다음에 다큐멘트 각종 문서들인데 이를 감사하거나 검토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뭐 해보기 위해서 in order to independently verify the taxpayer's information taxpayer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verify 해볼 목적으로 지금 클라이언트의 북스나 레코드나 다큐멘트를 audit, examine 하거나 리뷰 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별도로 돈 받고 수임 받고 하는 거예요. 별도 업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reparer는 taxpayer가 제공한 정보를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클라이언트가 제공해준 정보나 자료를 근거로 그냥 신고서 작성 대행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taxpayer 정보를 별도로 검증하기 위해서 장부 기록 문서 등을 감사 혹은 검토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만은 however 그러나
The preparer는 should not ignore the implications of information furnished. 그 furnish 받은, 제공받은 정보의 implications, 어떤 함축적인 부분까지 ignore,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를 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and should make reasonable inquiries. 적정한 질의를 해야 해요. 물어봐야 돼요. if 이하인 상황이라면. If the furnished information, 그 제공받은 정보가 appears, 어떻게 보여요? incorrect하게 보이거나 부정확, incomplete, 뭔가 빠진 것처럼 보이거나 or inconsistent, 혹은 뭔가 어떤 가정이나 뭐 또는 그 이전 연도 거 신고 자료하고 봤을 때 이 계속적이지 못한 어떤 불일치하는 측면이 보인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이유를 물어봐야 preparer의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asonable inquiry를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preparer는 information, 제공받은 information에 담긴 함축적인 부분까지 간과를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제공받은 정보가 incorrect하게 보이다. 이거 뭐 틀린 것 같아, 금액이. 그 다음에 incomplete, 뭔가 빠진 것 같아. 기존에는 계속 이 사람이, 이 클라이언트가 한 파트너십의 파트너여서 계속 스케줄 K1을 줬었는데 올해는 스케줄 K1 뭐 안 준다거나 이렇게 뭔가 빠진 것처럼 보이겠나거나 inconsistent하게 어떤 계속적이지 못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reasonable한 inquiries를 해야 하고 이를 태만하면 preparer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reparer는 should consider before signing a client's tax return. 클라이언트 신고서에 서명하기에 앞서서 서명란 있죠? paid preparer가 즉 수수료를 받고 신고서 작성 대행한 자가 서명하는 난이 있는데 서명하기에 앞서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를 해봐라. Information actually known to the preparer from the tax return of another client. 다른 클라이언트 거 신고서 작성하면서 알게 된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신고서도 작성하고 법인의 임원의 신고서도 작성을 의뢰받았다. 그러면 두 정보는 서로 관계가 있겠죠? 법인세 신고서 작성하면서 이 임원 보수 뭐 그런 것들. 근데 그 임원 보수는 곧 임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유관 정보라면 고려를 꼭 해봐라. 그 금액에 뭐 차이가 보인다거나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lient that appears to be correct. 정확하다라고 보여지는 이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인데요. Based on the client's returns from prior years. 관연도분 신고 자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연도 신고서를 작성을 하려면 직전 연도, 뭐 이전 연도 거 이 자료가 있어야 그거 갖다가 이어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연도분 신고 자료도 유관 정보라면 필요한 정보라면 그것도 한번 컨시더링을 해서 당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거다라는 얘기. 자, 그렇다면 문제집을 한번 가볼게요. 문제집. 자, 문제집의 1번부터 한번 봐보실게요. 자, R이라는 자가 is an enrolled agent EA이고요. Who prepares income tax returns for his clients. 고객들을 위해 income tax return을 작성 대행합니다. One of his clients, 고객 중에 한 사람이 submitted a list of expenses. 비용 목록을 지금 이 EA한테 제공을 했는데요. To be claimed on Schedule C of the tax return. Schedule C, 즉 개인 사업자였나봐요. 클라이언트가 그 개인 사업 소득 신고서인 스케줄 C상의 비용 목록을 제시를 했대요. Arnie는 qualified as a return preparer, 자격을 갖춘 신고서 대리인이고요. 신고 대리인이고, and as such, 그러한 자격을 갖춘 EA로서 is required to comply with which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요건 중 어떤 걸 따라야 할까요? 라는 거죠. 어떤 걸 comply 해야 할까요? A번, Arnie는 is required to independently verify the client's information. 독립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아까 제시한 스케줄 C와 관련한 비용에 대한 정보를 검증을 해봐야 된대요. 검증을 꼭 해봐야 된대요. 그걸 verify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verify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고 그 자료대로 작성하면 괜찮아요. 다만 이 제공받은 정보가 incorrect, inconsistent, incomplete하게 보이면 reasonable inquiry만 하면 preparer's penalty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B번, Arnie can ignore. 무시해도 된대요. 간과할 수 있대요. Implications of information known by him. 지금 이 Arnie가 제공받은 그런 정보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부분을 무시해서도 좋대요. 함축적인 부분까지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C번 inquiry is not required. 질의가 요구되지 않는데요. If the information appears to be incorrect or incomplete. 제공받은 정보가 부정확하게 보이거나 불완전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인quiry가 필요가 없대요. 인quiry를 해야죠. 이런 경우라면. D번 appropriate inquiries are required. 적정한 질의가 요구된다.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 뭘 whether 뭐인지 어떤지 the client가 has substantiation for travel and entertainment expenses. 그 스케줄 C와 관련한 여비, 출장비 그리고 접대비 요거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도까지는 적정한 질을 해야 한다. Incorrect, incomplete, inconsistent하게 보인다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답이 D번이고요. 2번 마이크가 이전 EA인데요. For the p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 the information that N provided Mike, N이라는 클라이언트가 마이크에게 제공했던 정보 중에 to prepare her return, N이 지금 그녀의 신고서 작성 대행을 맡겼나 본데 그 자료 중에 뭐가 포함됐었냐면 included the schedule K1 from a partnership,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스케줄 K1이 있었더래요. 신고 자료 중에. 근데 그 스케줄 K1에 showing significant income, 아주 상당한 소득 금액이 지금 파트너십으로부터 지금 발생하나 본데 그 상당한 소득이 담겨있는 소득 내역이 있는 스케줄 K1을 이전 연도에는 줬었는데 however 올해는 마이크가 받은 그 신고 자료를 봤더니 did not see a schedule K1 from the partnership among the information and provided to him this year. this year에는 올해에는 그에게 마이크에게 제공된 N이 제공했던 자료들 중에서 정보들 중에서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스케줄 K1이 없더래요. incomplete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what does due diligence require Mike to do? due diligence라는 것은 전문가적 주의 의무라 해서 뒤쪽에서 나올 용어인데요. 전문가로서 어떠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인컴플리트하게 보이면 사유를 물어봐야 되겠죠. 뭐 파트너십으로부터 뭐 퇴직을 하셨습니까? 뭐 탈퇴를 하셨습니까? 뭐 등등. 혹시 빠진 거 아닙니까?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 without talking to N. 근데요, N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이크가 should estimate the amount. 그 금액을 그냥 추산해버린대요. That would be reported. 신고해야 될, as income으로 신고해야 될 on the schedule K1. schedule K1의 그 소득을 그냥 추산해버린대요. 뭘 근거로? Based on last year's schedule K1. 작년에 받았던 schedule K1 금액을 근거로 해서 추산해서 and include that amount on N's return. N의 신고서, 당해 연도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그냥 신고해버린대요. prepare는 estimation을 하면 안 돼요. prepare는 추산해서는 안 돼. 그래서 혹시나 관련 자료를 분실을 하였다. 클라이언트가 분실하여서 혹은 컴퓨터가 뭐 failure 때문에 컴퓨터에 있는 신고 자료가 뭐 날아가 버려서 그런 경우에 estimation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estimation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클라이언트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estimation도 클라이언트가 해서 줘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클라이언트가 지는 거예요. 추산해서는 안 되고. B번 call N's financial advisor. 클라이언트인 N의 재무 지금 상담사한테 전화를 해서 and ask him about N's investments. N의 투자 내역을 물어본대요. 즉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내역을 물어본대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뭐 재무 상담사한테 뭐하러 연락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고요. C번에 nothing.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대요. Because 왜? Mike is required to rely only on. 오직 신뢰하면 되니까. The information provided by his client. 클라이언트가 제공해준 정보만 그냥 믿고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 할지라도 even if he has a reason to know the information is not accurate. 그 제공받은 정보가 부정확하다라고 알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물어봐도 된대요. 안 물어봐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제공받은 자료로 그냥 작성해버리면 끝난대요. 아니죠. 알게 된 이상, 지금 인지하게 된 이상 D번처럼 물어봐야 돼요. Ask N. N한테 물어봐라. About the fact that 테트야라는 사실에 대해서 she did not provide him. 그녀가 N이 마이크에게 스케줄 K1 안 주셨네요. 그 사유를 물어봐라 라는 것이죠.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 during an interview conducted by the tax return preparer. tax return preparer가 지금 수행한 면담 과정에서 이제 신고와 관련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클라이언트가 stated that이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He had paid $1,500 for deductible travel expenses.
공제 대상 지금 출장비가 1,500이 있었고 1,500 지출했고 and $3,000 for travel contributions 기부금 지출액이 3,000이 또 있다라고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the preparer는 대리인은 asked 물어봤죠. If documentation existed in support of the deductions 그 deduction 출장비랑 그 다음에 기부금이랑 공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습니까? 문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and was assured 그리고 확신을 받았죠. by the client 클라이언트로부터 확신을 받아냈어요. that라는 내용의 that adequate documentation 충분한 지금 문서 증거가 did exist 있다라는 얘기를 클라이언트한테 들었어요. 자, when the client's return was later examined by the IRS 근데요, 이 클라이언트의 신고서가 이후 IRS의 examined, 여기서 얘기하는 examined는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고요. tax deficiency resulted, 부정납부세액의 결과가 나왔대요. due to the client's lack of supporting documentation for the travel expenses. 자, 여비 쪽이 문제네. 출장비 쪽에 지금 증빙이 없대요. 클라이언트가 세무조사 지금 봤는데 없대. 그 결과 지금 부정납부세, 과소신고 납부의 결과를 가져왔대요. 그렇다면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best describes this situation? 이 상황을 가장 잘 기술하고 있는 문장은 책임 없죠? 할 것 다 했잖아요. 프리페어로서 EA로서 할 것 다 했단 말이에요. 물어봤잖아. 그죠? 물어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C번입니다. C번부터 한번 볼까요? The preparer는 is not subject to a penalty. 페널티 대상이 안 된다. 페널티 대상이 되지 않는다. Under section 6694. 이 관련 페널티가 6694조 근거로 하는 페널티인데요. 6694 페널티 대상이 안 될 거래요. 왜? Because she is not required to examine. 그녀는 지금 요구 안 받는다는 거죠. examin을 해야 되거나, 즉 감사를 하거나, 리뷰, 검토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The client's books and records, 클라이언트의 장부나 기록들을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verify the client's information.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지금 정보를 별도로 검증할 목적으로 회계 장부하고 그 다음에 기록들에 대한 감사나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의무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죠. 이건 별도 돈 받고 하는 업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페널티 대상이 아닌 거죠. 리즈너블한 링코리까지도 했고 적정한 질의까지 했고 A번 The preparer는 is subject to penalty 대상이래요. 6694 페널티 대상이래. 왜? Because she did not verify that her client had supporting documentation. 그 근거 문서 증빙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verify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돼요. 있습니까? 있대. 그럼 되는 거지 뭐. B번 The preparer is subject to a penalty 대상이래요. Because she did not verify, 또 그래놨네. She did not verify the existence of the documentation and a tax deficiency resulted from the examination. 그래서 지금 별도 근거 문서의 존재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납부, 세무조사 결과 부정납부 세액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페널티를 내야 된대요. verify 안 했기 때문에 verify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별도 돈 받고 하는 업무예요. verification 업무. 자, C번 보셨고 D번 the preparer는 is subject to penalty 대상이래요. Due to the dollar amount of the adjustments in the examination. 세무조사 결과 지금 조정액, 지금 부정납부세 과소신고 납부액이 나왔기 때문에 페널티 대상이래요. 할 일 다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교재로 가세요. 주교재 481페이지 혹은 479페이지. Tax Return Positions 가 나있네요. Tax Return Positions. 자, 세금 신고서와 관련한 어떤 조세상 입장이라는 얘기인데, 입장. 그래서 Realistic Possibility Standard 이런 거 보시죠. 현실적 가능성 기준이라 해서 The preparer는 대리인은 should not recommend that 이하를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That the tax return position 어떤 조세상의 입장인데요. be taken 취해야 될 조세상의 입장인데 with respect to any item 어떤 텍스 아이템과 관련해서 어떤 조세상의 입장인데 이걸 과세로 처리해야 될지 비과세로 처리해야 될지 공제 처리를 해야 될지 불공제 처리해야 될지 뭐 그런 이제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가 unless 이해하지 않은 한 조세상 입장을 추천하지 말지어다. Unless the preparer 대리인이 has a good faith belief that이라는 good faith 선의의 belief 믿음이 있지 않는 한 that이라는 믿음인데 the position 그 해당 조세상의 입장이 has a realistic possibility of being sustained. 자, realistic possibility, 현실적 가능성인데요. of being sustained, 인정받을 수 있는
administratively, 행정적으로, or judicially, 혹은 사법적으로, on its merit, 고 지금 해당 취했던 그 포지션에 대해서 if challenged, 도전이 들어왔을 때, 설명 요구가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설명 요구든 사법적인 설명 요구든 들어왔을 때 인정이라는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조사상의 입장이다라는 선의의 믿음이 없는 한 조사상 입장을 추천하지 말지어다. 해당 조사상 입장을 추천하려면 이런 선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돼서 administratively, 행정적으로 설명 요구가 들었어요. 이건 공제 처리를 했냐? 이건 왜 과세소득으로 신고 안 했느냐? 세무조사 시 관련 증빙 한번 제시해봐라. 관련 자료 좀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이제 행정적인 설명 요구가 세무조사 시 들어올 때에 그래 인정. 이렇게 인정할게라는 그런 이제 sustained 될 가능성이 realistic possibility,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판단 하에 조사상 입장을 추천하라. 혹은 사법적, 나중에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우리가 법원에 조사 심판에 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요. tax court 같은데 그때에 만약에 또 판사님이 물어보겠죠. 설명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챌린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경우에도 좋아 인정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확률이 realistic possibility standard라는 것을 충족할 거라는 선의 믿음 하에 입장만 추천할지어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칙. 그러면 그게 더 자세하게 뭐냐? 다시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시면 482페이지 내지는 480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자, prepare는 메뉴예요. 조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혹은 법적으로 realistic possibility of being sustained on its merit. 그래서 해당 주장이 인정될 만한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텍스 리턴 포지션만 추천하라. 클라이언트에게 추천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realistic possibility of being sustained on its merit이 없는 세법 해석에 의한 과소신고 납부 시에 preparer에게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간에 표 보이실 텐데요. 그 표가 중요한 표예요. 별표표인데 별표표. 5개의 스탠다드가 나와요. 저 밑에 not frivolous 스탠다드 있죠. not frivolous. 얘는 중간 컬럼이 likelihood, 가능성인데요. possibility인데요. that the position, 해당 조사상 입장이 will be upheld. upheld나 sustained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on its merits, if it is challenged, challenge가 들어왔을 때 해당 포지션을 취한 게 맞다라고 지금 인정될 가능성, 즉 확률을 얘기하는데요. not frivolous 스탠다드에 충족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very low, 이건 인정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노트 부분에 보시면 CPA는 should not prepare, 이거 CPA나 EA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prepare, 작성, 대행하거나 sign, 그 신고서에 서명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6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지금 프리블러스가 없을 텐데 CPA 앞에 프리블러스 한 경우 프리블러스 하면 프리블러스한 그러한 신고서 같으면 서명하거나 작성 대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not frivolous 해야 되는데 not frivolous 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인정 가능성은 거의 낮아요. 거의 없어요. very low예요. 그래서 frivolous 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서면 CPA든 EA든 해당 신고서를 작성 대행하거나 서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frivolous라는 게 뭔데? 라는 거죠. frivolous의 의미가 뭔데? 488페이지 하단 각주 혹은 486페이지 하단 각주. 각주에 보시면 a frivolous tax return, 불성실 신고서라 함은 is one that 이하인 신고서인데요. does not include, 포함을 안 하고 있어요. enough information, 충분한 정보를, 뭐 할 수 있는 정보, 뭐 하기 위한 정보, to figure the correct tax,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신고서. or that contains, 혹은 포함하고 있는 신고서, information을
어떤 information clearly 명백하게 showing that that라고 보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고서. showing that the tax you reported 신고하는 세액이 is substantially incorrect. 이거는 상당히 지금 부정확하다. 지금 상당히 부정확한 이 지금 세액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고서가 바로 불성실 신고서입니다. frivolous tax return. 아무렇게나 작성한 거예요, 이건. 자, 이때 you may have to pay a penalty of $5,000 if you file a frivolous tax return or other frivolous submissions. frivolous tax return, frivolous submission, frivolous position으로 인한 이러한 지금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였다면 나중에 페널티를 물게 되는데 페널티 금액 별표입니다. frivolous tax return의 경우에 frivolous 5,000불입니다. 5,000불. 이 페널티 금액을 여러 개 보셔야 될 텐데 이거 잘 정리해 오셔야 돼요. 이거는 좀 세요. 강도가 세. 5,000불이면 강도가 좀 센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불성실한 신고서. 요 frivolous 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여러분들은 요 신고서를 작성 대행하거나 또 해당 신고서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not frivolous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not frivolous라 할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세무조사나 뭐 이렇게 이때 문제가 제기되면 이건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다시 482페이지 혹은 480페이지로 되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 높은 수준이 reasonable basis standard인데요. reasonable basis standard. 그래서 얘는 approximately 20% 인정 가능성, 인정 확률이 대략 20% 정도. 충분한 세법 지식이 있는 자가 봤을 때 20% 정도는 그거 잘 처리한 거다. 잘 처리한 거다라고 인정받을 확률인데 얘는 얘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for disclosed position이라고 나와 있죠. disclosure를 해주면 그나마 페널티는 피할 수도 있어요. 이 reasonable한 베이시스 스탠다드를 지금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이런 포지션 입장을 취했다면 그리고 이걸 공개했다면 disclosed position이라는 것은 그 revenue agent한테 이거 지금 담당 지금 세무 공무원이 딱 지금 볼 수 있게 뒤에 별도 서류를 첨부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 폼 넘버가 좀 이따 뒤쪽에서 나올 텐데요. 빨리 치료가 있어요. 빨리 치료. 빨리 치료. 여기에다가 우리는 세법 제 몇 조, 뭐 또 몇 항, 뭐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신고합니다라고 뒤에 그 해당 텍스 아이템에 대한 처리 내용을 공개를 해주면 돼요. 뒤에 이제 신고서 제출할 때 뒤에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주면 담당자가 그거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얘는 이런 근거로 이렇게 처리했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게 문제가 되더라도 최소한 accuracy related penalty 그런 페널티 같은 건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20%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reasonable possibility of success standard. 이게 아까 realistic possibility standard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인정 확률이 1 in 3라고 나와 있죠. 3분의 1. 대략 3분의 1. 충분한 세법 지식이 있는 자가 판단했을 때 3분의 1 이상의 인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란 말이죠. 기본은 EA가 어떤 특정 세무 항목과 관련한 조세상의 입장을 텍스 리턴 포지션을 갖다가 레커멘드를 할 때 지금 자문을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할 때에 최소한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충분한 세법 지식이 있는 자가 봤을 때 3분의 1 이상 정도는 인정을 해줄 거야 라는 그러한 선의의 판단 하에 조세상 입장을 원칙 추천하라라는 것이죠.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런데 밑에 reasonable base는 좀 모자라지만 20%여서 모자라지만 33.3333%가 아니라 모자라지만 대신에 뒤에 disclosure statement를 첨부해주면 빨리 치료를 첨부해주면 그나마 페널티는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ubstantial authority 어떤 상당한 권위가 있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리턴 포지션을 추천한 거다. 대략 40%의 인정 확률이 있는데요. 뭘 참고로, 뭘 근거로 해서 해당 리턴 포지션을 레커멘드를 했냐면 analysis, 각종 분석 자료, 리포트, 보고서. 근데 누가 발행했냐면 US Congress, 미 의회에서 발행을 했어요. 미 의회에서. 그래서 컨그레스 리포트 같은 거 이게 다 별표기입니다. 컨그레스 리포트. 그 다음에 IRS regulations, 이건 시행령이고요. IRS의 시행령, 재무부 시행령. 법률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US Court Case Decisions, 판례, 법원의 판례.
그래서 뭐 다른 표현으로 tax court opinion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tax court opinion. 조세 심판원이에요. tax court의 opinion. 법원의 의견, 판례, 뭐 이런 거. 그래서 텍스 리턴 이 리포팅 스탠다드와 관련해서 substantial authority가 가장 뭐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가장 없는 거. 그러면은 요 뭐 예를 들어서 텍스 콜 오피니언도 있고 또 IRS의 뭐 이 레귤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IRS의 아직은 안 보셨습니다만 레비뉴 룰링이라 해가지고 국세청 통칙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교재 부교재 165페이지 보시면 level, legal authority and references 나와 있죠. 법적 권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다음으로 법률이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널 레비뉴 코드가 맨 먼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인터널 레비뉴 코드.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령, 명령, 법률 다음에 명령, treasury regulations.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권위의 수준에 따라서 쭉 지금 다음 페이지까지 배열이 돼 있어요. 근데 쭉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166페이지에 revenue rulings라는 걸 보실 수 있죠. 3번에 국세청 통칙. 국세청 통칙. 이것도 상당히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일 권위 없는 게 저기 167페이지에 7번. IRS Publications 있죠? 국세청 간행물. 그죠? 그래서 substantial authority, 어떤 상당한 권위가 가장 없는 걸 찾아라. substantial authority가 없는 걸 찾아라 했을 때 Congress report, 의회의 보고서. 좀 높죠? 권위가 좀 높단 말이에요. IRS Revenue Rulings, 국세청 통칙, 또 Tax Court Opinion, 법원의 의견, 견해 내지는 판례, IRS Publications 하면은 IRS Publications가 제일 레벨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별표 내용입니다. 다시 주교재로 가서 자, 그 다음에 482 혹은 480페이지에 more likely than not 스탠다드라는 것도 있죠. more likely than not. 이거는 인정 확률이요.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more likely. 있을 것 같은, 될 것 같은, not. 아닐 것 같은, 인정 못 받을 것 같은. likely는 인정받을 것 같은. 인정받을 것 같은 게 not, 인정 못 받을 것 같은 것보다 more. 더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50% 초과 인정 확률인 거죠. 그리고 노트에 보시면 tax shelter transaction, 조세 피난처 거래인데요. 조세 피난처 거래는 반드시 이 대리인이 more likely than not 스탠다드에 충족된다라는 판단 하에 레커멘데이션 하라고 하고 있어요. 조세 피난처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조세 피난처, tax shelter transaction과 관련해서 more likely than not 스탠다드를 충족한다라는 판단 하에 recommend 내지는 어드바이스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별표 표였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반괄호 2번. 자, reasonable cause and good faith exceptions. 합리적 이유와 선의의 예외 규정을 나와 있죠. 그래서 페널티는 전반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서 당해 과소신고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거고 prepare의 선의의 행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큰 3번의 knowledge of error, 오류의 인지, 오류를 발견한 건데 이 영문 박스, 파트 3 별표인데요. 영문 박스. 자, the preparer 대리인은 should inform the taxpayer, 납세자한테 알려라, promptly, 즉각 알려라, upon becoming aware of, 뭘 알게 되면, an error,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in a previously filed return, 기존 신고서와 관련해서, or upon becoming aware of, 그리고 또 알게 되면, the taxpayer's failure to file a required return, 요구되었던 신고서인데, 제출했어야 되는 신고서인데, failure,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신고의 지금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즉각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the preparer should recommend the corrective measures to be taken. 취해야 될 corrective measures, 시정 방법까지도 권고를 해줘야 돼요. recommend 해줘야 돼요. 시정 방법까지도 권고를 해줘라. 그래서 기존에 잘못 신고 지금 납부하셨네요. 혹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셨네요.
그렇게 알리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 법인세 신고서다. 그러면 이거 1120X 지금이라도 제출하세요. 그렇죠? 이거 수정 신고하세요. 라고 시정 방법까지 권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권고는 such recommendation may be given orally 구두로 해줘도 됩니다. 꼭 written으로 안 해도 돼요. 서면으로 안 해도 되고 구두로 해줘도 되고요. The preparer is not obligated to inform the taxing authority. 그리고 이 사실을 taxing authority, 과세관청에 알릴 의무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and the preparer may not do so. 그리고 그래서도 안 돼요. 왜? 그리고 뭐 없이 with the taxpayer's permission, 납세자의 허락 없이 except when required by law. 법률이 지금 요구하는 지금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릴 의무도 없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클라이언트의 신고서를 작성하면 클라이언트의 비밀 정보들을 알게 될 수 있죠. 일반 confidentiality라는 룰이 있는데 그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거를 다른 외부의 제3자에게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요. 그 때문에 과세관청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과세관청한테도 납세자의 허락 없이 이렇게 알릴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단 법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이 허락 없이 알려야 되는,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뒤쪽에서 나오니까 뒤쪽에서 보시기로 할게요. 자, 밑에 해설. preparer는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하거나 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각 이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되고 시정 방법까지도 권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preparer는 세무관청에 통지될 의무 없고요.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텍스페이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시정 방법까지도 다 알려줬는데 클라이언트가 그 해당 오류에 대한 시정을 안 하네, 안 고치네. preparer는 클라이언트와 프로페셔널 릴레이션십의 지속 여부를 고려를 해봐야 돼요. 전문가적 관계를 계속 할지 말지. 왜냐하면 우리도 같이 독박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도덕성이 좀 결여돼 있다. 그렇죠? 뭐 회계 쪽에서 뭐 분식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걸 바탕으로 또 세금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까지 같이 싸잡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레퓨테이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같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려를 해야 해요. 아니면 철수를 하거나 해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 사실을 알고 이거 큰일 나겠네 하고 바로 위드조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게 지금 그 482페이지 혹은 480페이지에 큰 3번에 쭉 따라가 보면요. Circular 230 섹션 102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곧 우리가 서큘라 230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해봐야 되는데 공람 230호라 해가지고 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규정집이에요. 491페이지 가볼까요? 491 혹은 489페이지인가요? 6판은 자, 그래서 Treasury Department 미 재무부 연방 재무부가 발행하는 서큘라 공람 230호 타이틀이 뭡니까? Regulations Governing Practice Before the IRS. Practice Before the IRS라는 게 이 IRS에 대하여 행하는 대국세청 전문가 업무예요. Practice라는 게 전문가 업무. 그래서 그거를 governing 지금 지배하고 있는 regulations 규정집입니다. 규정집. 이게 이제 EA도 따라야 되고 CPA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어터니 변호사도 따라야 돼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들이 따라야 되는 규정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섹션 1021, 여기도 섹션이라고 부르는데 섹션 1021이 어디에 있냐면 510페이지 하단 혹은 508페이지 6판은 아래쪽에 보면 섹션 1021 Knowledge of Client Omission이라고 나와 있죠. 의뢰인의 오류에 대한 인지. 이거는 파트 3뿐만 아니라 파트 1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파트 1, 파트 3 별표예요. 그래서 IRS와 관련한 문제로 선임된 practitioner. practitioner라는 것은 practice before the IRS를 하는 자, practice before the IRS를 하는 자, 대국세청 전문가 업무를 하는 전문가 얘기예요. 그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non-compliance, 불이행,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준수를 하지 않았어. error, 오류, omission, 누락 사실을 알게 되면 즉각 이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된다고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US Revenue Laws를 세입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 또는
US 레비뉴 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한 return 신고서, document 문서, affidavit 진술서 등에 에러가 있거나 혹은 오미션한 사실을 알게 되면 practitioner는 상기의 non-compliance error omission으로 인하여 관련 코드, 즉 인터널 레비뉴 코드와 같은 코드, regulations 시행령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consequences까지도 클라이언트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합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연도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신고 자료도 받고 지금 정보도 제공받고 진술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지금 제공받은 관련 자료와 관련해서 뭔가 지금 관연도 신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뭔가 지금 에러가 있다거나 non-compliance가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해버렸다는 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오미션 누락 사실 소득을 누락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즉각 알려야 된다고 그랬죠.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시정 방법 권고하고 그리고 consequences를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consequences는 뭐예요? 이거 이렇게 누락하셨으니 뭐 가상금, 가산세, 가상금 얼마나 나올 거고 또 벌금, 페널티 또 어떤 유형의 페널티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까지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 consequences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류 수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뭐 안 할 것 같으면 계속 안 하면 지금 맡고 있는 수임받았던 그 업무를 안 하고 그냥 철회하고 철수를 해버릴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도 돼요? 꼭 하지 말라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1년도 신고서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뭐 에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X 2년도 신고서 작성된 그 의뢰를 받았는데 그럼 X 2년도 신고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이제 절차를 밟아서도 만약에 시정을 안 하면 우리에게도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면 위드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관련 문제부터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좀 살펴보실게요.